지금 프리미어리그 상황을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한마디로 한국 선수가 지금 전멸할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지금 딱 한 명, 황희찬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황희찬마저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됐습니다. 뭐 물론 인터뷰하면서 팬들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은 보였지만 햄스트링은 뭐 한번 터지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경기에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울버햄튼의 이제 처참한 성적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강등 확률이 뭐 99%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강등된다면 황희찬도 울버햄튼을 떠나거나 챔피언십에서 뛰어야 하고, 그러면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이제 전멸한다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선수가 없다는 것도 속상한데 우리가 김민재를 좀 겪어보면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죠. 수비수도 정말 위대하고 좀 대단한 거지만 솔직히 축구 전문 팬들이 아닌 이상 와이트한 시청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바로 골입니다. 골. 네. 공격수에게 더 마음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럽 무대에서 뛰는 뭐 배준호, 엄지성, 백승호, 뭐 정말 기특하고 잘한 선수들이지만 이들이 뭐 매경기 골을 펑펑 터트리는 폭격기 타입은 또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축구 인기가 더 식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가 이제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네. 양민혁이죠. 양민혁은 한국 나이로 이제 20살. 올해는 대학교 2학년 나이입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에서 대활약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까지 이적하게 됐던 그 시기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 양민혁을 보고 뭐 그냥 어리다, 뭐 유망주다, 뭐 천천히 키우자 이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이제 지났다는 겁니다. 당장 실전에 투입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측정감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거죠. 토트넘이 양민혁을 낚아챘을 때 대한민국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양민혁은 곧바로 유럽 정글로 던져졌죠. 첫 번째 팀이 어디였습니까? 토트넘에서 주전 경쟁을 바라는 건 뭐 좀 오바였던 것 같고, 런던을 연고로 하는 2부 리그 팀 QPR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겪은 경험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은 뭐 절대 무시할 리그가 아닙니다. 사실상 유럽 5대 리그 다음으로 시장이 크다고 볼 정도고, 경기 스타일은 웬만한 리그보다 훨씬 더 거칠고 터프합니다. 양민혁은 거기서 유럽 축구의 매운맛을 보면서 이제 적응력을 확실히 높이고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포츠머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토트넘에서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에 양민혁은 토트넘 선수들과 훈련까지 했었지만 아직 적응을 더 해야 한다는 판단에 포츠머스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양민혁은 포츠머스의 손흥민이라 불리면서 기대를 한몸에 받고 갔습니다. 포츠머스는 2년 전에 승격한 팀인데 지난 시즌 겨우 잔류했지만 지금 또 강등 직전입니다. 이런 팀 정도라면 양민혁도 충분히 지금 주전으로 활용될 줄 알았는데 전혀입니다. 전혀. 네. 교체 포함해서 15경기 정도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감독의 좀 약속과 너무 다르죠.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뭐 사기당한 겁니다. K리그에서도 형들 뭐 삼촌들을 이겨내면서 대활약한 선수를 그냥 쩌리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양민혁은 분명 기대받는 선수란 건 분명합니다. 토트넘이 60억에 영입을 했지만 최근엔 레알 마드리드에서 1,000만 유로로 영입설이 뜨기도 했습니다. 양민혁의 활약이 미비한 것은 경기 중에 실제로 양민혁에게 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질 않았습니다. K리그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K리그에서는 고등학생 신분이었어도 선배들이 양민혁의 스피드를 믿고 볼을 쫙쫙 뿌려줬잖아요.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 속에서 마음껏 날아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포츠머스에서는 거의 뭐 일일 용병 취급하는 느낌일 정도입니다. 최근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냐면 양민혁이 교체로 들어가서 단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귀중한 승점 3점을 얻는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순위까지 끌어올리면서 영웅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3일 뒤의 경기에서 아예 출전도 안 시켰습니다. 팀이 대량 실점을 하고 경기가 망가져가는데 양민혁 카드를 아예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 좀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네. 이건 포츠머스 감독이 양민혁을 쓸 줄 모르거나 아니면 아예 쓸 계획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포츠머스에 단 하루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네. 포츠머스 임대 기간이 1년이라는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임대 뭐 중도 해지하고 토트넘으로 복귀하는 게 답입니다. 아니면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2년 연속 강등에 가까운 팀에서
아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토트넘 상황도 매우 심각해서 메디슨, 클루셉스키, 솔랑케의 없지, 텔 오드베르와 비교해도 뭐 양민혁이 부족하다는 느낌도 아니고, 존슨을 이적시킨 날에 쿠두스까지 부상당하면서 토트넘 공격수 그냥 전멸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양민혁을 콜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됐는데 갑자기 현지 기준 어제 오전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양민혁이 포츠머스에서 실제로 탈출을 했고 토트넘이 아닌 챔피언십 리그의 코벤트리로 다시 재임대를 떠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완전 기대감이 드는 이적입니다. 손흥민을 응원했던 분들이라면 코벤트리라는 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카라바오컵을 통해서 붙어봤던 팀이죠. 그런데 이 팀이 그때는 3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올라왔던 팀이었고 토트넘은 그 경기에서 손흥민을 선발 출전시켰고 드라구신이 경기 초반에 퇴장당하는 바람에 고전을 했지만 그래도 승리하면서 기억에 남았던 경기입니다. 챔피언십 기준 그래도 긴 역사를 가진 전통 있는 클럽입니다. 그래도 포츠머스보다는 더 큰 곳입니다. 인구는 40만 명 정도입니다. 수십 년 전에는 1부 리그에 있던 팀이었고 92년에 프리미어리가 출범했을 때에는 코벤트리가 창단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 이 팀이 강등되더니 수렁에서 빠져나오질 못했고 3부 리그까지 추락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코벤트리라는 팀을 첼시의 전설 램파드 감독이 맡은 후부터 팀이 더 단단해지더니 현재 놀랍게도 챔피언십 우승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니 우승이 유력한 상황일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리그 1위인데 2위와 지금 8점 차이입니다. 최근 3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고도 단독 1위인 상황이죠. 전반기 같은 성적만 거둔다면 플레이오프를 치를 것도 없이 26년 만에 1부 리그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팀에 지금 양민혁이 영입이 된 것이죠. 네. 그러면 왜 굳이 양민혁을 영입을 한 거냐고 또 되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벤트리 상황이 최근 3경기 무승도 그렇고 윙어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램파드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인정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윙어 영입이 절실했고 코벤트리 구단이 양민혁을 픽하면서 스쿼드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드는 한국인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민혁은 21위 팀에서 단번에 1위 팀으로 이적한 거고 BBC에서도 이를 보도하면서 코벤트리는 양민혁에게 충분한 출전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민혁도 이 이적에 대해서 매우 기뻐했고 이미 코벤트리 상대했던 것을 매우 인상적으로 기억하면서 램파드 감독이 자신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 설명해줬다면서 이 이적의 선택에 확신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코벤트리가 약속을 잘 지킨다면 당연히 포츠머스보다 코벤트리가 훨씬 낫고 토트넘으로 복귀해서 벤치만 지키는 것보다 코벤트리에서 경험이 훨씬 낫겠죠. 네. 우선 지금은 램파드에게 감사합니다. 네. 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응원하는 선수가 강한 팀에 속해서 좋은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싶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우려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전멸 사태가 이제 일어나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5개월 동안 챔피언십 우승 후보 응원하면서 양민혁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램파드 감독이 양민혁을 주용만 해준다면 램파드 감독 사랑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